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남미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대륙인지, 우리가 중남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중남미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옛날에 그 중남미 경제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도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스페인어과라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어떤 친지 중에 한 분이 그 뭐 종합상사 이런 데 다니셨던 분인데 70년대 말이죠. 70년대 고3 때였으니까 79년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와서 앞으로 중남미가 굉장히 뜰 것 같다. 그러니까 스페인어과를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학과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어가 앞으로 뜰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그 스페인어과를 갈 만한 성적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옵션에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스페인어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80년대 중남미가 외채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중남미가 10년 동안 사실은 0%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가 그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근데 누구 하나 중남미가 야 이제 여기 중남미 비전 끝났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살펴보면 중남미가 그때 말했던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뭐 실현돼서 중남미가 정말 정말 대박이 났다. 정말 뭐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남미는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이다. 가능성이 실현되지도 않지만 가능성이 사라지지도 않으니 그야말로 중남미는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이 아닌가. 그럼 그런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인 이유가 뭐냐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남미는 인구 규모 면에 있어서는요, 서남아시아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17억, 중국이 13억, 아프리카가 10억, 중남미가 63억이니까 인구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규모 면에서 보면 북미가 19.5조 달러, 유럽이 16.3조 달러, 중국이 10.9조 달러,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중남미가 5.3조 달러니까 중남미가 GDP 규모로도 네 번째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한 7%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7%가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신흥국 모임 21개 국가 중에도 브라질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들어 있고요. 칠레가 이렇게 되고, 주요 선진국 21개 주요 신흥국 중에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4개가 들어 있죠. 근데 중남미가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한 6억 5천만 정도 되는데 2030년에 가면은 7억 6천만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피라미드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게 노령화되고 이러는데 멕시코는 아직까지도 이 건전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남미는 못 사는 곳이 아닙니다. 중남미는 1인당 GDP가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한 9,600달러 정도가 돼서 신흥국들 중에서는 중동과 중부 유럽이 중남미보다 높고요.
그 대신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이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높죠.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중남미는 결코 못 사는 곳이 아니다. 그죠? 뭐 여기도 보면 이 중에 이제 주로 이거는 동남아시아 쪽의 국가들의 1인당 GDP고요. 이거는 중남미 국가들의 1인당 GDP인데 이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 중남미 쪽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죠.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지니 지수인데요. 이게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잖아요. 지니 지수로. 이탈리아의 그 사회학자가 만든 그 불평등 지수예요. 이게 세계에서 지금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장 그 중요한 지수로 많이들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남미는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색깔들이 0.55가 요 색깔 수준인데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은 요 수준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평균 한 0.5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죠? 이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 바로 중남미다. 이 지역이. 그죠? 색깔들이 보면은 다. 그죠? 요 지역 좀 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불평등이 심하죠. 세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부가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들어서 중남미에서 이런 그 빈곤층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빈곤층이 48.4%였는데 지금 이렇게 감소해서 2014년 무렵에는 28%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뭐 그냥 요 정도에서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원자재 가격이 좀 이때부터 하락하면서부터 빈곤층이 다시 좀 증가해서 요 지금은 한 요 정도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극빈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시장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 가면 중남미의 중산층의 수가 3억 1,000명 정도가 돼서 미국의 중산층 숫자 3억 2천만 명하고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들이 결국은 우리 상품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니까 아주 시장 전망으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중남미의 비전은 무엇보다도 천연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보면 그 중남미가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 광산물이나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중남미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 가격이 안 좋으면 중남미 경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 중남미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두 축인데 하나는 원자재, 하나는 외국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원자재 가격이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외국에서 돈 빌려오거나 외국 투자를 유입해서 또 그걸로 돌아가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원자재 가격이 좋아지면 또 원자재로 돌아가다가 이 두 축으로 중남미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 한 축이 바로 이 원자재죠. 그죠? 그래서 이 원자재가 중남미 경제의 핵심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 중남미가 정말 보다 더 발전하려면 그런 원자재 그대로 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고 이러면은 이제 중남미도 생산성도 올라가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가 갖고 있는 뭐 원자재 이런 보유 현황을 잠깐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열대 우림의 40%가 중남미에 있죠. 이거 아마존 정글이라는 거대한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게 중남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작 가능한 면적의 한 12% 정도가 중남미에 있고요. 세계에서 담수, 마실 수 있는 물의 3분의 1이 중남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자원이죠. 그죠? 석유 자원의 20%가 중남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의 49%가 중남미에 있고 주석의 33%가 중남미에 있고 동의 44%가 중남미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리튬이잖아요. 리튬의 65%가 중남미에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배터리의 중요한
자재로 원자재로 쓰일 거니까 이게 또 굉장히 이걸 누가 개발하느냐를 놓고 또 세계가 많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매장량을 보면 칠레는 세계에서 구리 매장량 1위고요.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페루는 세계에서 은 매장량 세계 1위고요. 구리 매장량 세계 3위입니다. 금도 6위고요. 페루는 금, 은, 동을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재밌는 나라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매장량으로. 물론 뭐 거기에는 그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오는 그 초중진류 그래서 정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원유까지 다 포함해서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해서 원유 매장량 세계 1위고요. 뭐 아르헨티나도 뭐 이런 자원이 풍부하고 아르헨티나는 이런 광산물 자원도 풍요롭지만 농산물이 또 이 장점이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농업도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멕시코도 뭐 구리, 원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풍요로움, 원자재의 풍요로움 이것이야말로 중남미의 미래의 힘이고 바로 이제 그런 원자재를 멕시코에서도 시도하고 있지만 원유를 바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유해서 오히려 이제 수출하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중남미도 굉장히 이 원자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보다 나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남미가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으로서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